당일치기 경제 패키지, 오늘 저희들이 와 있는 이곳은요, 수원 화성입니다. 오늘은요, 이진우 기자님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예. 사실 여기가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네.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문화재예요. 그래요? 아니, 정말이에요. 이게 세계 문화유산인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아니,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그럼요. 1997년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지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이 문화유적지에서 오늘 당일치기 경제 패키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구석구석 들어가 보면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서 수원 화성, 행군, 샅샅이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이게 행궁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사실은 그냥 궁전인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경복궁 그 왕궁을 거의 불편함 없이 비슷하게 쓸 수 있도록 규모만 좀 축소해 놓은. 행궁 중에서 특히 여기가 규모가 제일 크고 그랬던 게 정조는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여기서 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여기에서 완전히 정주에서 살기 위해서 다른 행궁보다 여기가 규모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정조는 효심이 아주 높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묘소도 일로 이장을 했고 또 이거 행궁을 만들 때 어머님을 위한 큰 잔치를 또 열어드리고 그래서 여기는 진짜 정조가 남은 여생을 살기 위해서 애지중지 지은 그런 궁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경하면서 좀 궁금한 점이 드는데 왜 이 행궁을 굳이 수원에 지었을까요? 네, 여기 수원이 우리가 지금 오늘 가지는 않았는데 장안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장안이 옛날에 어디겠습니까? 서울. 한양. 그래서 한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입이 되는 곳이 여기 수원이거든요. 이 수원에 당시 신도시를 조성한 거예요. 우리 이진우 기자님 잘 아실 텐데 요즘 신도시를 조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요? 지금은 여러 이유가 있죠. 일단은 주택난을 완화시켜서 사람들을 분산해서 거주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 두 번째는 신도시를 짓는 과정에서 다양한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경제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도 조선시대에도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조성됐을 시기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이 끝나고 나서거든요. 그래서 당시 민생 경제가 너무 피폐해진 거예요. 새로운 삶의 터전을 국가 차원에서 제공해주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수원이 그때 계획도시로 조성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침을 많이 받았던 국민들이 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치안. 그래서 이렇게 성으로 쫙 가장 안전한 도시로 조성한다라는 걸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나도 산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모시고 사는 곳이다 라는 인식도 시켜주고 나머지도 전부 다 계획도시로 하나하나 다 만들어진 도시가 수원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뭐 정서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수원에 이런 멋진 또 신도시와 궁을 지을 수 있었던 거군요. 그럼 지금부터 이 화성에서 제일 높은 곳이래요. 그곳에 딱 올라가면 수원이 다 쫙 내려다 보인다고 하거든요. 한번 가보실래요? 서장대라는 다녀오세요. 아니, 가야 돼. 거의 약간 산 타듯이 가는데요. 자, CG로 보시죠. 가보실까요? 마스크 쓰고 올라왔더니 너무 힘들어요. 마스크 이제 벗죠. 벗을까요? 저희 뭐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저희들이 서장대에 왔어요. 화성 가운데서 제일 높은 곳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올라와 보니까 야, 정말 수원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와, 건물들 봐. 저는 이런 데 높은 데 올라가면 꼭 그 생각 들어요. 건물들 이렇게 많은데 왜 내 거 없어? 이런 생각. 아니, 저는 수원하면 화성이다, 화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올라와서 보니까
왜 수원하면 화성이 이렇게 딱 대표적인 건물이 됐는지, 건축물이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랜드마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수원에서도 랜드마크가 이 수원 화성인데요. 이 랜드마크 같은 이런 큰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도시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사실은 랜드마크가 없는 도시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만 거기에 살아요. 다른 곳에서 올 이유가 없으니까. 랜드마크라는 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우리 셋 중에는 여기가 랜드마크잖아. 대도시를 상징하면 초고층 건물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현대 초고층 건물을 짓는 거는 뭐 좀 차지하더라도 역사적인 문화유적지 중에서 이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인도의 타지마할이라든가 타지마할. 아니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 근데 이런 것들은 참 뼈아픈 역사가 숨어져 있어요. 지금이야 후손들이 그 건축물 때문에 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관광 수입을 거두고 나름대로 큰 뭐 돈을 번다라고 하지만 그걸 건축했던 그 당시 어떻겠습니까? 민초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아요. 정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당시 왕조가 등골 빼먹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걸로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기자님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드신대요. 야 이거 돌을 어떻게 갖고 올라왔지? 그러니까 난 전생에 노예였나 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생에 왕이었으면 올라오면서 그래 옛날 생각나네. 내가 여기서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아니, 이걸 이 돌을 어떻게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모르게 자꾸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시는 거야. 그런데 저희가 여기로 온 이유는 남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정조가 이걸 조성했을 땐 그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요 정도 되는 규모의 성을 건축할 때는 축성한다고 하거든요. 축성할 때는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게 통상적입니다. 근데 이건 얼마 만에 끝냈느냐? 2년 9개월 만에 끝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니고 그래? 그때부터 우리나라 난림공사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이거 잡아. 튼튼해요 이거? 그게 아니라니까. 어때? 좀 체크를 해봐. 어떻게 이런 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민생들을 아주 피폐하게 더 옥죄인 게 아니라 바로 이걸 건축할 때 과학기술을 활용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건축할 때는요 엄청난 자재가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기와 들어가고 네네네네. 목재 들어가고. 네네네. 그게 다 건축비야.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그 당시 왕조는 그런 건축비를 예전에 왕인데 그 민생들한테 그걸 사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압수지 뭐 그렇지. 압수. 그냥 돈 안 주고 그냥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뭐 대충 내가 이 정도 쳐줄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정조는 이걸 조성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수원 화성 읍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의 건축 자재를 민간으로부터 얼마에 조달했는지 다 써 있어요. 사온 거. 예, 기와 큰 거는 얼마에 사고 더 큰 거는 얼마에 사고 이걸 다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민간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이런 걸 다 조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돈을 주고 그러면 돈이 많이 풀린 거네요? 경제가 좀 활성화가 됐겠네요. 이걸 지으면서 되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화폐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왕권이 예전보다는 강하지 못하고 권력의 중심이 상공인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방증이기도 할 거예요. 아, 이 규모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옛날에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으로 비교를 하자면 L타워 같은 거 있죠. 근데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짓고 나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아마 수원에 이 화성을 지을 때는 그런 목적으로 짓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각 도시의 혹은 국가의 랜드마크 건물들은 대개는 좋게 말하면 인간의 자신감, 나쁘게 말하면 인간의 자만심이 하늘을 찌를 때 그때 그런 건물들을 지어요. 그러나 경기라는 건 늘 좋지도 않고 그런 건물이라는 게 경제성 떨어지는 건물이거든요. 사실 평당 단가만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걸 짓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경제 침체기에는 그 지은 주체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대개는 그동안 없었던 높은 건물이 하나 딱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면 그게 경기의 고점이다. 아, 조만간 이 거품 꺼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아요. 맞았어요, 그동안에도. 아니, 마천루에 저주가 있다면 반대로 그런 것들을 지어서 잘 된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근데 마천루가 원래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짓느라고 힘들고 짓고 나면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지어지고 나면 그거 자체가 랜드마크 역할을 해서 요즘 잠실에 롯데몰 가면 사람들 많고 관광객 많잖아요. 그런 효과 때문에 짓는 거예요. 빌바오라고 하는 스페인 도시는 몰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미술관을 지었어요. 근데 그게 잘 지어져서 사람들이 하나씩 찾아오기 시작하고
또 우리는 좋다고 하면 한 번씩 다 가보는 그런 양대 효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걸로 도시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그 빌바오라는 도시가 그런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로 인해서 도시가 살아났다고 해서 빌바오 효과. 그런 게 있군요. 다음은 화성의 제대로 된 건축 기법을 볼 수 있는 화서문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 가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네네. 자, 저희들 그 화서문에 와 있습니다. 화성의 건축 양식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화서문은 뭐예요? 좀 소개해 주세요. 수원 화성에는 4개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서쪽에 있는 문이 화서문인데요. 그럼 화동문, 화남문. 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장안문이 있고 이런 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안문이나 이런 문과 달리 조선시대는 축성을 할 때 문에도 위상이 있어요. 이거는 장안문보다는 그래서 규모를 좀 작게 지은 화서문인데 원래 이쪽 바깥은 평야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쪽을 하여튼 방비하기 위해서 지은 성벽이다. 저 너무 궁금해져서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럴까요? 좀 만져도 보고 예. 설명도 좀 제가 좀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죠. 자, 야, 굉장히 커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한 화서문에 와 있거든요. 네. 수원 화성의 건축 양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 벽은 뭐예요, 지금? 이거. 약간 그 쉴드가 하나 쳐져 있어. 그죠?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거를 옹성이라고 불러요. 옹성? 예. 옹성이 왜 그러냐면 외적들이 저기만 문을 헐고 들어오면 바로 안에가 완전히 이제 뚫릴 줄 알고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포위됐잖아요. 그러니까 외적들이 여기까지 뚫고 들어와도 또다시 포위해서 공격할 수 있게끔 바로 쉴드를 하나 더 친 거예요. 사실은 성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성문이에요. 그렇죠. 나무로 돼 있어. 나무 되었으니까 이쪽을 공격하는데 공격을 하려면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 화살 저기서 화살. 공격을 받으니까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혹시나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돈 좀 되나요? 이런 거 지정되면? 돈 좀 됩니까? 일종의 브랜딩 효과죠. 네. 사실은 우리는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지만 그 문화재들 중에 어딘가를 방문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도장 찍어주는 거죠. 나라 돈을 이렇게 써서 복원을 하면 그냥 기분만 좋고 마냐 이제 그건데 그래서 경제 효과를 계산을 하죠. 대개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면 이쪽으로 사람들이 놀러 올 것이고 놀러 오면 뭐라도 사 먹거나 혹은 소비를 하게 될 텐데 대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서 소비되는 게 약 1,000억 원 정도 되면 그로 인해서 생산이 유발되는 아이스크림 기계, 아이스크림 간판, 아이스크림 가게 테이블 이런 거 만드는 데서 대개는 그래서 곱하기 5를 하거나 곱하기 10을 하거나 그때 그 개수가 다른데 아마 한 10배 정도 하는 게 대충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면 한 1,000억 원 정도 여기서 더 쓰면 쓴 돈의 한 10배에서 20배 사이 그 정도가 전반적인 생산 유발 효과일 것이다. 그러나 또 그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이 되고 고용 창출되면 그분이 월급 받고 와서 또 동네 치킨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정확히 계산은 안 되지만 그만큼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 창출 그런 거죠. 하여튼 뭐 선조들께서 남겨주신 걸로 또 이렇게 후손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또 된 케이스네요. 그럼요. 성곽에 올라가서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포구도 좀 보고요. 예. 올라가서도 한번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올라가보죠. 올라갑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활 쏘고 뭐 대포 포를 쏘고 쏘고 그랬던 그런 것이죠? 거죠. 여기 벽이 이 밑에 있는 화강하고 다르죠. 네. 이건 벽돌입니다. 그래요. 상대방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무너졌다 하더라도 벽돌로 바로 복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이 구멍의 각도를 자세히 보세요. 네네, 한번 가서.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그냥 수평이고, 일자요, 쫙 일자. 그리고 옆에 것도 한번 어? 볼까요? 여기는 왜 뭐가 쳐졌어 이렇게? 밑으로 돼 있죠. 밑으로 돼 있어요. 하자네 하자. 아닙니다. 잘못된 거, 설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요 좁은 구멍에서 살짝 벗어나면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을 없애고 모든 적을 볼 수 있는 각도로 밑으로 뚫리고 수평으로도 뚫리고 적이 어디 숨어 있더라도 다 쏠 수 있게끔 축성이 그래서 꾸불꾸불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면 병사들은 위로 못 올라갑니다. 공포심 때문에. 그러면 그때 병사들에게 용감하게 싸워라 라고 독려를 하거나 강제를 해서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그들에게 나는 여기서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심을 하게 만드는 이런 설계가 나으냐는 선택의 문제인데 다들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제 현대 조직에서도 리더가 할 일이 나를 따르라, 용감히 싸우자 이게 아니라 나를 따르면 안전하다는 거를 보여줄 때 좀 더 조직원들이나 병사들이 더 훌륭한 퍼포먼스를 낸다라는 걸 이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조대왕도 대단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설계사무소 소장이었죠. 그러니까요. 정약용 선생님. 그런 또 걸출한 또 정말 발명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하지 않았을까. 잠깐만요. 근데 그만 걸어요, 그만 걸어. 계속 걷다 보니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걷다 보니까 출출하지 않으세요? 쏘시는 거예요? 좋아. 자, 여기 제작부 있죠? 아니, 여기 맛있는 데가 있대요. 어디입니까? 수원하면 갈비도 유명하지만 또 유명한 데가 있어요. 뭐죠? 통닭. 수원 통닭거리가 있대요. 뭔지 알죠? 다 통닭? 통닭. 거기 한번 가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맛있대요. 가시죠. 네. 이쪽이네, 이쪽으로 가. 네. 저희들이 수원 통닭거리에 왔습니다. 벌써 냄새부터. 정말. 통닭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통닭 싫어하세요? 없죠, 없으시죠? 여기 없죠? 통닭 뭐 못 드신다. 몸을 보시면 모르세요? 많이 먹은 몸이야, 정말. 통닭 좀 시킬게요. 사장님,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건 통닭인가 갈비인가? 수원 왕갈비 통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하고 치킨 나왔습니다. 감하고 치킨. 자, 그럼 두 분 얘기 나누세요. 네네네. 자, 두 분 얘기 나누세요. 아니요, 전문가 선생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전문가 선생님. 얘기하세요. 두 분 다. 사실 그 전에도 잘 됐겠지만 여기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나오고 나서부터 더 유명해지고 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 메뉴가 나오나요? 수원 왕갈비 통닭 이거 지금 제가 먹어볼게요. 이거예요, 이거 이 메뉴. 맛있어. 이거 진짜 갈비인지 통닭인지 모르겠네. 그런 맛이에요. 아니 근데 여기가 보니까 통닭집이 엄청 많아요. 이 거리에 쭉 붙어 있어요.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다 장사가 잘 될까요?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집접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여 있다고 하죠. 집단할 때 집. 적 쌓여 있다 이거죠. 모여서 쌓여 있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것들을 다 알아보고 골라보고 구경하고 검토한 후에 구입을 결정하는 상품들. 뭐 예를 들면 가구거리 뭐. 가구거리. 가구거리는 가구집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까요? 그다음에 가전제품 거리. 가전제품 그렇죠. 거리, 맞아. 그거는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가격과 혹은 품질과 디자인들을 검토하고 싶은데 여기에 하나 있고 저기에 하나 있고 하면 다니기 불편하죠. 그런데 여기 가니까 5개가 혹은 10개가 쭈루루 있으면 전국의 모든 소비자들이 일단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사실 백화점이나 마트가 그 집적 효과를 노리고 만든 업종이에요. 서울 마장동에 가면
소고기, 곱창 전. 한 50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걸 왜 같이 모여 있을까 하면 그 근처에서 소고기가 도살이 돼서 이제 정육이 되니까 재료가 신선하고 값이 싸니까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죠. 선생님 얘기 듣고 계세요, 그런데? 동의합니다. 계속 먹고 계세요. 춘천에 가면 닭갈비 있어요. 거기는 닭을 기르는 농장이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모여 있을까 하면 거기는 언젠가부터 춘천 닭갈비가 유명했던 거예요. 한 집, 두 집이 그 유명하니까 그 유명세를 같이 타기 위해서 춘천에 닭갈비 먹으러 가볼까라는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 맞아. 다 닭갈비를 하더라도 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남는. 아마 수원의 이것도 그 미투 전략 쪽에 가깝지 않겠나. 직접 효과가 유발되는 제일 좋은 업종들은 고관여 제품들일 때가 많아요. 어쩌다 한 번 사는 건데 그게 굉장히 가격이 높아가지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죠. 그래서 원래 초창기에 이렇게 직접 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 있었던 업종들은 가구나 가전제품이나 우리 외국 자동차 브랜드들도 같이 있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진우 기자님 설명하신 것처럼 일종의 브랜드를 편승해 보는 거죠. 거기 통닭거리에서 우리 통닭 가게도 더 잘 알려지지 않을까? 이게 하나의 어떤 더 컨텐츠가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 되어 거리 있어요. 자체가. 서로 그래서 향수 더 효과가 힘이, 있죠. 네. 시너지 효과를 더 내서 더 모두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럼 여기 원조 통닭집 한 곳만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전국에서 수원 통닭 먹으러 오면 3시간 줄 서야 되면 안 오게 되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많이 오고 많이 오면 옆에 또 통닭집 만들고 수요에 맞춰서 저절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저 얘기를 들으니까 수원 왕갈비 통닭이 원래 있던 메뉴가 아니라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보시고 그 메뉴를 여기에 도입을 한 거예요. 수원 통닭거리가 40년 전부터 생겼으니까 원래 그냥 단순한 양념치킨 이런 것들만 팔다가 메뉴를 거기에 영화에 또 편승해서 이게 또 마케팅이 절묘하게 또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렇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업종들이 모여있는 직접 효과에 의해서 엄청난 그 결과와 발전을 이룬 사례가 있어요. 이탈리아에 가면 베니스, 베네치아라고도 부르는 그 동네에 가면 가게 10곳 중에 6곳은 유리공예 하는. 처음에 이탈리아에는 유리공예 집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었는데 유리를 해보는 거 알겠지만 이렇게 불로 달궈서 유리를 끓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요. 뻥! 폭발 사고가 자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베니스의 왕이 야, 니네는 위험하니까 다 한 곳에 몰려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띄엄띄엄 있던 유리 공예하는 분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들은 만나서 하루 종일 유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세계 최초로 투명한 유리를 만듭니다. 유리가 투명하잖아요. 지금은 유리 다 투명하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다 색깔이 있었어요. 투명한 유리가 만들어지자마자 그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세요? 이걸 이렇게 하면 쌍안경. 어머머머머. 이렇게 쓰면 안경. 그들이 투명한 유리를 만들고 나서부터 현미경이 생겼는데 그 현미경 때문에 세균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세균 때문이야? 그러면 물을 깨끗하게 해. 손을 깨끗이 닦아. 하면서 우리의 평균 수명이 올라가게 된 거라고요. 그 모두 직접 효과는. 그러니 야, 니들 한꺼번에 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니네 저 한꺼번에 모여있어. 이 명령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수원 화성에서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거운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도움되는 이야기도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맛있었고요. 죄송합니다. 무슨 맛프로야? 예. 저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여기 수원 화성이 생길 때의 그 시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양난 이후 경제가 좀 안 좋아졌던 그 오랜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조성하려는 그 정조의 마음. 사실 이 코로나19 이후 아마 또 상당 부분 또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뭔가 오늘 배웠던 뭐 직접 효과라든가 어떤 기술 기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빨리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맞습니다. 이야기는 어디서든 할 수 있지만 이 음식은 여기서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엔 또 어떤 여행지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